예, 신우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투 매매와 저번에 응용 상투 매매에 대해서 일단 이론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가주 매매에 대해서 이론 강의 겸 매수 매도 시점 어떤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하는 이유는 그냥 심심했어. 다른 거 하는 거 없이 와이프가 지금 30분 정도 후에 도착할 것 같으니까 뭐 밥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잠시 틈을 이용해서 강의를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상투 매매라든지 응용 상투, 뭐 종가주 매매, 이게 따지고 보면 종목 선정 방법입니다. 이 자체로 뭐 어떤 매수 시점이 있는 게 아니고 종목 선정 방법이고, 또 그러고 관찰을 꽤 오래 해야 됩니다. 관찰을 꽤 오래, 그냥 관심포트에 넣어놓고 꽤 오래 관찰한 다음에 어떤 무르익었을 때, 갈만한 어떤 자리에 왔을 때 어떤 매수를 하고, 또 그러고 그걸, 그러니까 종가 매매로 대충 3시 이후에 매수를 하고 그 다음날 10시 전에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한 2, 3일 수익을 갖고 하든지 뭐 하는 그런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매 자체의 어떤 보유 기간 자체는 길어야 2, 3일입니다. 2, 3일이고 길게 갖고 가는 매매는 잘 없습니다. 지금 뭐 가치 투자 같은 거 할 것 같으면은 몇 개월이라도 갖고 갈 수 있지만은, 실제로 몇 개월 만에 가치가 변하고 그런 경우는 없죠. 아주 그냥 안 좋은, 그러니까 앙드레 코스탈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아주 안 좋은 어떤 업종의 어떤 대표적으로 안 좋은 애들을 종목을 매수한 다음에 그 업종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으로 치면은 뭐 조선 정도 되겠죠. 반도체가 안 좋아지면은 반도체쯤 돼 있고, 반도체 시세가 회복된다면은 그때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가격이 회복되니까 그때 매도를 한다든지, 그런 정석적인 어떤 투자 방법, 제가 지향하는 어떤 그런 매매인데, 그런 매매는 아니고 어떤 수급 정도만 보면서 그냥 하는 그런 매매입니다. 지금 매매는 상투 같은 경우도 특히 어떤 일종의 수급이 확인된 어떤 그런 매매죠. 응용 상투도 마찬가지고 종가 매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수급이 확인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목요일 날 제가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이포드카는 종목인데, 상가가 나오고 이제 뭐 어떤 충분하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고 21선까지 내려와서 20선 부근에서 어떤 반등 시도를 하는 종목인데, 이날 제가 매수를 했고, 이날 제가 뭐 그런데 잘 팔았습니다. 잘 팔았고, 이 종목은 아직도 21선을 깨지기 전까지는 아직도 유효한 그런 상태고, 이런 종목을 검색하는 어떤 검색식이 있습니다. 검색식은 만들기 나름인데, 조금 검색을 찾아가서 이게 상투 검색식인데, 그러니까 기간 내 등락 봉수라고 있습니다. 일단 키움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조건식에 들어가면은, 시세 분석 들어가면은 가격 조건 이런 거 있습니다. 클릭하면은 기간 내 등락 나오죠. 그러니까 일본 기준으로 해서 최근 5봉 또는 10봉 이내에, 10봉 10일이니까 전일 대비 종가, 전일 대비 고가, 뭐 다양하게 나오죠. 다양하게 나오는데, 어, 기간 내 등록률 여기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29% 하면 거의 상한가겠죠. 29%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뭐 설정을 할 수 있고, 또는 20% 이상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이게 그런 캔들이 하나 이상 나왔고 1회 이상 나왔고 뭐 그런 거, 상한 발생인 거는 기한내 등락 봉수에서 기한내 등락
등락률 있고 등락봉수가 어디 갔어? 등락봉수 밑에 여기 있죠. 등락봉수에서 어떤 상한가를 클릭하면은 되겠죠. 이거는 보통 한 달 기준으로 하면 20일이죠. 한 달 20일 기준으로 보통 많이 하는데 20일 기준으로 한다면은 20일 기준으로 해갖고 상한가가 한 개 이상 나왔는 걸로 일단 추가를 해갖고 한번 볼게요. 상한 발생 일봉 이걸 채워야 되겠죠. 그러고 거래량 같은 경우는 최근 그러니까 뭐 오늘 제외하고 일본 그러니까 일본 기준으로 해갖고 주관을 해갖고 최근 4분 내역 하면은 그 뭐야 그 오늘 제외하고 4분 내역 하면 5일 평균 정도 되겠죠. 5일 평균 정도 거래량 자체를 일시 100천만 5만으로 되는데 5만 정도로 하면 고가주 중에서 이렇게 거래량 그런 애들이 발생이 되는데 한 50만 주 정도 일시 100천만 10만 50만 정도 하고 거래량은 그 이상 거의 무한대로 이렇게 수정을 해갖고 하고 평균 거래 대금은 100만 천만 5억 이상 되는데 5억 작죠 이것도 1 100만 천만 억 10억 50억 정도로 해갖고 수정을 했어. 이렇게 근데 조건 검색식을 좀 빡빡하게 해버리면 검색되는 종목들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상가 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확 죽고 이런 종목들은 검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 자체를 좀 느긋하게 그렇게 해놓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가 상관성이고 이거 안 했죠. 그러니까 21선 그러니까 일본 기준으로 해갖고 종가가 현재 그러니까 일본 기준으로 해갖고 현재가가 21선 이상에 있는 종목들 20선 이상이거나 20선보다 높게 있는 애들을 검색하는 어떤 방법입니다. 검색하는 방법인데 20선 이하에 있는 애들도 있긴 있지만은 그런 애들보다는 위에 있는 애들이 아무래도 안 낫겠죠. 그래도 수용하는 데는 그래서 실시간 검색을 하면 지금 올 주만큼 검색이 됩니다. 이 종목들을 한번 보죠. 이 종목들을 한번 보면은 슬리버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규주들이 좀 핫했죠. 핫했교. 근데 슬리버리 얘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또 있는데 그 뉴스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이날이 14일이죠. 14일날 일단 14일로 와서 특징 상한가 급등 종목 나오죠. 인데스 왜 안 나와? 슬리버리가 간암치료 후보 물질 및 특허 취득 모멘텀 지속의 상한가 됐죠. 그러면은 이걸 복사해갖고 슬리버리에 넣으면 되겠죠. 메모 입력해갖고 여기서는 조건 검색 상태에서는 메모 입력이 안 되니까 관심 종목에 일단 넣은 다음에 메모를 입력을 해 놓습니다. 입력을 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보기가 쉬우니까 그 날짜가 이거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하고 날짜까지 같이 해 놓습니다. 3월 16일날 오늘 3월 16일이니까 14일날 상 갔으니까 3월 14일로 하고 이렇게 해 놓습니다. 상간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DK락 같은 경우도 얘가 뭐야 그 가스관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수수차로 이제 엮여갖고 상한가가 한번 갔죠. 일단 수수차 뭐야 섹터도 굉장히 핫한 섹터니까 DK락을
시간을 설정을 하고 3월 14일 날 상을 갔으니까 14일 수정을 해갖고 이렇게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금요일 날 단일가에서 3% 빠졌는데 3% 빠진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 뉴스를 일단 한번 보죠. 아마 제 생각인데 대북주들이 다 빠지면서 이 종목은 금요일 2.7%로 올라왔으니까 그런 거 영향 때문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북주는 제가 어제 금요일 날 그 매매를 하면서 설명했겠지만 북한 외무성 최선희가 북미 협상과 관련해 갖고 뭐 안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어떤 발언을 하면서 급락을 했고, 어떤 김정은 최고 지도자의 성명이 곧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주말 사이에 그게 어떤 성명이 좀 폭폭당한 발언이 나오면은 안 좋으니까 어떤 이런 것들이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시한에서. 근데 그것도 좀 따져보면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설명했듯이 어떤 북한의 협상용 카드일 수 있고 트럼프의 어떤 전략 모든 이슈를 어떤 대북 쪽에 맞춰갖고 거의 어떤 불가능한 아주 어려운 대북 협상 카드 자체가 아주 어려운 어떤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걸 해결을 했을 때 노벨 평화상이라든지 뭐 미국 내 지지율이 올라간다 뭐 그런 어떤 전략일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고 생각되는 게, 그날 하노이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중재를 해달라 중재라는 말을 6번 스탁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런 전략이었다면 구태여 중재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은이가 삐졌을지도 모르니까 네가 좀 중재를 좀 해달라, 그런 뉘앙스로 저는 들렸거든요. 음, 그럴 것 같으면은 북한에서 김정은에서 어떤 문명상 포기하고 어떤 북한은 주체 사상을 움직인 나라니까 주체적으로 이제 뭐 핵을 보유하면서 핵 보유국으로 이렇게 뭐 하면서 자체에 그냥 그걸로 뭐 경제를 일으키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김정은 성명이 나와버리면은 일단은 불안한 상황이 되죠. 그 남북 관계도 그렇고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고, 또 일단 무력 시위를 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한미 군사 작전 같은 훈련 같은 거 이런 거를 하면서 B29라든지 아니면 스텔지기를 그 동해상으로 이렇게 어떤 북방 한계선까지 갔다가 다시 오는 이제 뭐 그런 거 북한 상공을 통과할 수 있겠죠. 스텔지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상당히 어떤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지겠죠. 또 그러고 북한 입장에서는 또 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안 하면은 정상이 국가라고 볼 수가 없죠. 반발을 할 거고, 그러면은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불안해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협상을 해갖고 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다면은 지지율 상승, 그러고 내년에 재선 당선하는 시나리오, 노벨 평화상 타고 당선, 그런 시나리오를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전략이라 치더라도 어떤 남북 관계라든지 아니면 북미 관계가 당분간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걸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북한 최선희의 그 발언 이후에 일단 폼페이오라든지 뭐 볼턴이 한마디씩 했죠. 근데 옛날에는
그 국합 배드캅이라 그래갖고 뭐 볼턴이 배드캅의 역할을 했고 폼페오가 국합의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살짝 그 둘이 역할이 바뀌었는 것 같아요. 바뀌었는 것 같고 또 그렇고 최선희의 어떤 담화문이 아니고 그 인터뷰 중에서 마지막에 그렇지만 양국 정상간의 어떤 관계는 돈독하다라는 말을 했죠. 둘이 일단 친하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냥 탑다운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위에서 결정을 내려갖고 밑을 누르는 거를 보통은 국가 간의 어떤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밑에서 의견 조율을 거쳐갖고 정상이 만나서 그냥 서명만 하는 식이었는데 그 밑에서 의견 조율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위에서 바로 정상 간에 만나서 뭐 어떤 목표 서로 양자간의 목표했던 거에 도달하는 걸 탑다운 방식이라 그러는데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이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그 방식이 지금 1, 2차 때 먹히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 그걸 그 회담을 구경하는 사람들, 제3자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일 수 있고 뭐 내외신 기자들일 수 있고 아니면 미국인들일 수 있는데 한테 느끼는 어떤 체감 어떤 거는 기대치 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트럼프 같은 노련한 어떤 협상가가 어떤 그런 걸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전략 그러니까 전혀 기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어떤 종목에 물려 있는데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상가 그 다음날 그 손절을 생각하고 있는데 호재가 뜨면서 점상을 갔다 하면 일단은 어떤 기쁨이 배가 되죠. 근데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개발학 출발하고 있다 이러면은 또 실망감이 굉장히 커지듯이 그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럴 가능성이 많겠다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간에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자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북주는 당분간 조심하자 뭐 그런 개념. 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츠 미세먼지 관련주로 움직였고 미세먼지는 예전하죠. 오늘 미세먼지 어떻지? 밤이라서 안 보이는구나. 이 같은 경우도 상가가 나오고 상가 위에서 일단 잘 놀고 있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더 볼만해요. 근데 그 미세먼지 하는 변수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주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MI텍 같은 종목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윙이포드하고 비슷한 어떤 차트 그림이죠. 빵 치고 난 다음에 옆으로 기간 가격 조정을 같이 거치고 20%에서 반등 나오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옛날에도 핫했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핫하고 이런 종목들은 잘 봐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양봉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 음봉 상태에서 종가 매매로 종가로 잡는 겁니다. 그냥 어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취향에 따라서 달라지게 선택을 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아직 살아있죠. 이거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제2의 벤처붐 뭐 그것과 관련한 어떤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 때문에 움직임 같지 않은데 3월 12일 날 왜 움직이는지 한번 보죠. 3월 12일 날 우리 기술 투자가 그거고 3월 12일 날 가물가물하구나. 3월 12일 날
특징 상한가 해갖고 나오죠. 대북 관련주 강세 속에 뭐 암혈관 억제 항체 관련 캐나다 호주 특허 출원 소식의 상한가 예상 밖의 어떤 흐름이네요. 우리 기술 헤드포트에 넣은 노트에 메모를 수질, 그러니까 우리 기술 같은 수질 개선 관련주고 대북 관련주고 에너지 관련주고 많죠. 뭔가 3월 12일날 상한가 났으니까 아멜관 억제 참 열일하는 종목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기술 아멜관 억제 항체 관련 캐나다 호주 특허 출원 소식의 상한가 나중에 뭐 그게 매출로 연결되는 건지 특허 출원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뭐 그게니까 매출로 연결되는지 뭐 그런 것들도 봐줘야 되고 하고 계속 진행형이죠. 재료 자체가 그런 것들은 뭐 괜찮은 것들이니까 전이로 이렇게 뭐 또 상가 캔들에 지금 30%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50%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전히 유효한 종목이고 봐줘야 됩니다. 여기서 뭐 작은 이런 도지 캔들이라도 하나 작은 것 뜨면은 21선에서 종가 매매로 배팅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IM텍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악재가 떴는데 상가를 갔죠. 이쪽에 2월 27일날 IM텍 2월 27일날 상장 폐지 위기감 속에 급락했다. 뭐 관리 종목 우려 지정 우려에 20% 급락. 뭐 하여튼 좀 안 좋은 뉴스네요. 삼자전이 성인자를 정정했고 정정했으니까 날짜 바뀌었겠죠. 나비빌이 2월 25일이었는데 3월 7일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3월 16일인데 3월 7일 나비비 됐는지 신주권 교부 예정일이 3월 25일로 바뀌었고 3월 25일 가면 다 돼가는데 상장 예정일은 3월 26일이고 3월 7일날 나비빌이니까 3월 7일날 나비했다는 말은 없죠. 또 정경됐네요. 삼자정 성인자 어떻게 정경됐지? 어떻게 정경이 됐냐고. 나비를 바뀌었네요. 3월 7일에서 3월 15일로 15일 하면 15일도 어젠데 돈을 왜 안 내는 거야? 3월 15일날 또 정정됐는데 상징자 선자배정 또 바뀌었나? 미나베는 것 같은데
임택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최대 주주가 스타앤홀딩스에서 싱크코어 홀딩스로 변경됐다고 10월 공시했다. 이에 따라 최대주 지분율은 13%에서 기존 최대주 지분율 6.5%로 늘어났다. 임택은 최세대 주주가 회사의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자기 자금을 이용해 자본 인수했다. 참 일단 호재로 바뀌었네요. 이걸 호재로 해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네요. 임택 같은 경우는 현재 상한가 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붕 떠서 출발할 거니까 1,500원이니까 120일 이상에서 출발하겠네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패스를 시키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정받을 때 계속 납입 연기되고 뭐 이렇게 종목이기 때문에 위험한 종목일 가능성이 크겠죠. 안 더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더 왔으면은 막 운 좋게 시간에 상도 먹고 이랬겠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안 더하는 게 맞습니다. 슈펙스 BMP 잠깐만, 이걸 정지시키고 물을 좀 마시고, 예, 다시 듣고 했고. 슈펙스 BMP 대구 수돗물 발암물질 옛날에 뭐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지금 최근에 상한가 간 이유가 3월 12일과 3월 13일에 상한가를 갔는데 3월 12일 날 보면은 상한가 간 이유가 BMP 허혈성 질환 치료제 유럽 특허 취득에 이틀째 상한가. 허혈성 질환 치료제 유럽 특허 취득에 이틀째 상한가라. 얘도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이고, 스펙스 BMP 메모를 등록시켜주고, 혈성 질환이 뭔지 모르니까, 그게 모르니까 문제는 문제인데, 상가 도망가고 이렇게 상가 왔을 때는 이 두 개의 캔들을 하나로 뭉쳐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나의 캔들로 본다. 그러면 이 정도가 1,000원이 그거고 30% 하면 이 정도 될런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 잘 봐줘야 됩니다. 잘 봐줘야 되고, 지금 투자 경고 종목 지정돼 있고, 과열 지금 예고 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좀 터지고 변동성이 좀 많이 늘어난 어떤 상태로 상승을 하되 1250원 이상으로 마감을 하면은 1255원 이상이 좋으니까 어떤 과열에 걸리겠죠. 과열 걸리면 요즘은 3일 동안 비리해지니까 별로 안 좋은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뭐 거래량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뭐 상관없으니까 잘 봐줘야 되고, ELK 같은 경우도 근데 상가 어디서 나온 거야? 얘는 그냥 패스를 시켜야 되겠네. 보니까 차트도 이쁘지 않고 원인 불명의 급락도 있고, 이거 급락은 물론 왜 급락했는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뭐 실적 시즌 마감 다 돼가고 있는 어떤 이럴 때 뭐 상장 폐지 위기가 뭐 그런 거겠죠. 특정 상투 종목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분석을 한 다음에 또 관찰로 들어갑니다. 그냥 1-1은 2다 이렇게 해갖고 뭐 탁 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관찰해서 괜찮은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 되는 거고, 제가 금요일날 홀딩 지금 오버를 하고 있는 풀배팅해서 오버를 하고 있는 종목이 드림텍이고,
드림텍 같은 경우는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추천은 아닙니다. 첫날 13,000원 어떤 공모가에서 17,350원 출발해서 18,450원까지 갔다가 종가 15,400원에 끝났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 저가 14,000원에서 지지를 일단 받고 14,000원대 중반에서 마감을 했죠. 마감을 했고, 중요한 건 수급이거든요. 저 특히 뭡니까, 신규주 같은 경우는 수급인데, 이 같은 경우는 첫날 기관들 짱돌 170만 주 던졌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10만 주 던졌는데 얼추 다 던졌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분 같은 경우는 첫날 12만 주, 그 다음날 18만 주를 던졌고, 지금 현재 들고 있는 물량이 43만 주를 들고 있죠. 뭐 나올 수 있는데 별 신경 안 쓰는데, 별로 이 정도 물량은 신경 쓸 필요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유통 물량이 450만 주 정도였는데 지금 보면 첫날 980만 주, 둘째 날 200만 주 터졌으면은 유통 물량 한 바퀴는 일단 한 바퀴 이상은 돌았으니까 그게 신경 쓸 거 없고, 이쯤 되면은 보통 3일째쯤 됐을 때 기관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는 어떤 그런 걸 감안을 했어. 이제 뭐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최대한 어떤 저점대에서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서 들고 가는데, 어디서 팔지는 그 다음날 호가창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판단할 수가 없죠. 떨어지면 14,000원 이탈하면은 당연히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궁합이 별로 안 맞았으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제 말고 목요일 고점이 15,000원대, 15,000원대 16,000원 정도 수준의 저항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을 한번 가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계산 잠깐 해볼게요. 14,700원 으로 계산한 이유는 월요일날 14,700원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곱하기 1.1 10% 상승한 가격은 16,170원이니까 VI가 16,200원 200원 정도 VI가 되겠죠. 1차 VI 정도까지는 한번 가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 가면 말고 16,000원이 보이는 어떤 그런 상태까지 간다면은 15,500원 정도 올라가야 되겠죠. 그 정도 수준에서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고 판단을 하되 절대 추천 아닙니다. 제가 물량을 좀 들고 있습니다. 15,500원큼만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일단 매물대, 소위 말해서 여기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으니까 매물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만 잘 돌파를 한다면은 첨보 뭐 그런 애들처럼 괜찮은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런 기대감은 있는데, 그냥 글자 그대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고, 일단 좀 쉬었다가 일단 여기서 끊고 좀 쉬었다가 다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